하는데 128쪽부터 우리가 하면 되죠? 그 앞엔 다 돼 있잖아. 그쵸? 5번까지 했잖아. 그쵸? 배수 집합까지 했으니까 128쪽에 있는 것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오늘은 끝내고 명제를 좀 할 거예요. 알겠지?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나중에 기말고사 때 진짜 허덕허덕거리면서 힘들게 진도 뺄 거 아니면 지금 여기는 하는 게 맞아. 명제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명제까지는 좀 할 거고 그 명제 나간 다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짱시윤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일 거냐면 그 9월 8일일걸? 9월 8일? 그때부터 이제 짱중이만 사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주문은 해란 소리예요. 다 다음 주니까. 알겠죠? 다 다음 주 됐는데 저 책이 없는데요? 이러면은 나도 가지고 있는 게 교사용밖에 없어가지고 인쇄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학생용을 100% 안 해가지고 그래서 학생용을 안 줘가지고 출판사가 치사하게 그래서 학생용을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오시는 게 맘 편해요. 서로서로. 알겠죠? 그리고 짱중이만 사시면 그냥 미리 풀어도 된다 그랬지? 그냥 미리 풀어버려. 알겠죠? 기본 문제 정도는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추천.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미리 풀어오시고 그 복습하면서 예습을 같이 해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럼 딱 30문제 언저리로 맞춰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간단하게 좀 보는 문제니까 여기 좀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 주제가 여기 이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 주제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명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오늘은 약간 좀 입문 버전이라서 진짜 말 그대로 오늘은 입문만 좀 볼 거고 토요일날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짱시윤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명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까지 해서 이 책 13강까지 끝내는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13강까지 끝낼 거야. 알겠지? 13강까지 끝내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알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는 A랑 B 집합이 주어졌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둘 다 범위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교집합, 합집합을 얘기하려면 무조건 수직선을 끌고 와야 돼? 안 끌고 와야 돼? 끌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A라는 거는 되게 완벽하게 수직선을 찾을 수 있는 집합이고 B는 수직선을 찾기가 조금 애매한 집합이야. 그럼 적어도 우리는 A를 먼저 건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B를 먼저 건드리는 게 나을까? A 먼저 건드리면서 얘네 범위를 찾아주는 게 시작일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게 1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집합 A.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집합 A라는 거를 수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았음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해줘가지고 여기 x 더하기 4랑 x 빼기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증명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건 나오게 되니까 얘 몇과 몇 사이? 그치.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집합은 이렇게 완성하셔서 얘를 나중에 수직선을 끌고 오고 B는 냅두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B는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판단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둘의 교집합 집합 그 다음에 나는 둘의 합집합 집합을 판단하심으로써 얘네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수직선으로 우리가 나열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얘네들을 수직선으로 그림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즉 아이디어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난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나는 A라는 집합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었어. 맞아? 그럼 A라는 집합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부터 1까지로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했을 때 내가 그 다음으로 잡아주는 게 누구냐? 여기 있는 교집합을 먼저 보는 게 맞을까? 합집합을 먼저 보는 게 맞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생각했을 때 판단하기 가장 편한 게 교집합이게 아니면 합집합이게? 사람마다 갈리는데 훨씬 편한 거는 교집합이에요. 왜? 교집합은 겹쳐야만 되거든. 저기 노란색이랑 지금부터 내가 B라고 주어져 있는 애를 겹칠 거거든. 그래서 겹쳐서 같이 만나는 데가 누굽니까? 라는 거를 잡아줬을 때 걔를 표현해주는 게 교집합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을 판단하실 때는 교집합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얘가 1번이야. 됐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그냥 여기다가 그리시면 돼요. A라는 집합을 기준으로 교집합을 그리면
갑자기 보니까 교집합이 누구부터 누구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빼박이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 교집합을 그리면 여기니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집합이 여기 있네? 이거를 통하는 순간 그럼 자연스럽게 어차피 얘가 출발했지. 근데 얘는 지금 이제 A한테 들어가 있지만 얘가 A의 끝자락이 될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없지. 그러니까 얘가 누구의 시작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그래서 B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얘는 점점 확대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더 키우려고 했더니, 세력을 더 키우려고 했더니 1이라는 친구에서 A가 끊잖아. 그래서 1에서 끊긴 거예요. 그렇지. 여기까지 납득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합집합을 판단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이 합집합을 판단하시면 다 합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끊어질까를 보여줄 거야 아마.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게 되는 범위를 보니까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지니까 조금 더 같네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3 이렇게 잡아주게 됨으로써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 이 보라색과 여기 있는 요 교집합의 시작점이었던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줘서 연결된 이 보라색이 우리가 원했던 B였다라는 걸 알아? 아니면 A였다라는 걸 알아? 이게 B였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보라는 거야. 교집합은 시작점을 결정해 주니까. 알겠습니까? 아니면 끝점이라도 잡아줘요. 시작점 아니면 끝점이거든.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가 벌어진다, 좁혀진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생각해 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문을 닫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여기 있는 요 집합이 2차 부등식이어서 얘네들이 그 상위 범위가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저 형태만을 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그림으로 이해해 보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결론까지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끝났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기준 잡았을 때 여기 있는 둘은 그러면 여기 있는 A, B를 채워주게 하는 두분의 뭐랑 뭐가 될 테니까 얘가 두분의 뭐랑 뭐가 될 테니까 해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잡아주게 되는 것이 되면서 다시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빵 그때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애가 x 더하기 1과 x 빼기 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b를 찾아주게 되면 그게 정답이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셔도 되고 얘네 전개해서 우리 항등식으로 a, b 값 찾으셔도 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뭐냐? 교집합과 합집합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범위 들어가 있는 문제는 그나마 다행인 건 여집합, 차집합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그게 그나마 다행인 점이지. 됐죠? 그래서 그것도 잡아주시면서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겠나요? 됐나요? 그래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 다시 한번 해보시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좀 해봅시다. 2개면 돼요. 알겠지? 지금 4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요가 0보다 크다지. 그럼 얘는 상위 범위야, 벌어지는 범위야? 벌어지는 범위예요. 그걸로 그리면은 얘는 교집합 달라질걸? 그쵸? 그거 벌어지는 범위 나와도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은연중에 던졌잖아. 벌어지는 범위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벌어지는 범위면 얘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겹치는 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됐죠? 근데 6-1번은 그래도 숫자는 다 줬으니까 아마 한번 찾기는 편하실 거예요. 아마 2차 부등식 쪽에서 막혔겠지. 만약에 틀렸으면. 이건 정확한 공수 1이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모르진 않았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피드백 해드렸으니까. 알겠지? 나머지 두 개는 한번 해보시고 벌어지는 범위는 그냥 벌어지도록 그리면 돼. 알겠지? 벌어지는 범위는 그냥 벌어지도록 그리면 돼. 자, 마지막 주제 옵니다.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물어보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무한집합은? 없어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은 그거 자체가 출조우르예요. 됐죠?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나오자는 문제 그거는 100% 따져야 됩니다. 왜? 그건 답이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절대 물어보진 않고 여기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 사실은 조금 이제 추가되는 정리들까지 해가지고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들 플러스 하나 더 알파로 하나만 더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네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내가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여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니네가 처음 보는 건 아니야. 나 이거 했는데? 이 생각 들어야 돼. 왜? 먼저 처음에 내가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구별하면서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내가 니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안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내가 너네한테 먼저 소개하고 보여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집합 하나만 해줬을 때에 대한 원소의 개수 구하기야.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노가다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붙여서 배우고자 하는 마지막 단어 즉 여기 있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굳이 집합의 연산 뒤에 나왔다라는 건 얘는 뭐랑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겠다는 소리가 돼요? 굳이 얘가 집합의 연산을 배우고 얘가 다시 나온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알려준 걸 가지고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것이 되는 거야? 집합 계산. 그치. 즉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게 여긴 아이디어야. 그래서 얘들은 결국 교집합이라는 거, 합집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의 정의만을 이용해서 공식을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들은 그걸 가지고 증명하고 니네 시중 문제집에 이딴 거 있다. 이거 교집합으로 하면은 개빡세니까 합집합. 이거 구하는 공식 있거든요. 빠졌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내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내면 안 되는 주제가 되어서 니네한테는 오히려 다행이 됐어요. 집합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직전 교육과정에서부터 빠졌거든요. 그래서 집합 3개짜리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안 다룬다. 여기까지는 그냥 너네가 나이스 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열심히 꿀을 빠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내가 적어드리는 공식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 거기까지를 좀 얘기할 건데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가장 빨라요. 알겠니? 그래서 일단 하나, 첫 번째 뭐부터 증명할 거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증명할 건데 두 집합에 해당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당연히 합집합의 뜻에 따라 얘 또는 얘니까 그럼 각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은 일단 다 더해야 돼? 아니면 안 더해야 돼? 얘 또는 얘니까? 다 더하는 거야. 그치? 뜻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A 또는 B니까 그럼 A의 원소도 더해주고 B의 원소의 개수도 더해주면서 우리는 다 합쳤지롱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A가 잡히고 여기에서 B가 이렇게 잡히면 그러면서 우리가 몇 번을 더한 거냐면 여기는 1번, 2번, 3번을 잡았을 때 A가 1, 2번이고 B가 2, 3번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1, 2, 2, 3을 한 번씩 더한 거랑 같대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셨죠? 그래서 1, 2, 2, 3을 더해준 거랑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 우리 집합은 겹치는 원소를 한 번만 써야 돼요? 아니면 두 번 다 써야 돼요?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지금 누가 겹쳐버렸냐면 여기가 겹쳐버렸지.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야. 저기가 겹쳐버려서. 그치? 얘가 문제야. 그럼 얘를 살려야 돼 아니면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거든. 몇 번은? 한 번은. 그래서 두 번 더 했으니까 한 번에 빼서 나 겹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을 더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여기 뒤에 얘네 교집 한 번을 빼준 거, 즉 겹치는 걸 한 번 빼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납득을 해주시면 공식은 다 증명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얘네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뭐야? 교집합과 합집합의 자리를 서로 바꾸면 교집합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의 자리를 서로 바꿔서 만들어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교집합의 원소는 그래서 각 집합의 원소들을 한 번씩은 더해준 후 거기서 우리는 누굴 빼주면 되냐면 두 번 더해진 애들만 유일하게 살려주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 더해놓은 애들을 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한 번씩은 다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교집합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겠지. 맞아?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이동한 거랑 같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파생 공식이야. 이건 없어. 근데 당연히 연결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거를 여기 옆에다가 꼭 같이 적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니네 다 기억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꼭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공식까지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공식 2개야. 그럼 이제 남은 거 2개 남았어.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남은 거 2개 남았어. 여기까지 됐죠? 납득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저기 다음 거 증명하기 전에. 됐죠? 다음 거 증명하기 전에 얘부터 좀 봅시다. 됐어? 네. 그럼 얘부터 좀 봅시다. 그럼 얘를 보면 그럼 봐봐. A집합은 20, B집합은 35, 교집합은 10. 우리가 원하는 건 합집합이지. 맞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딱딱딱 줘버리게 되면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써. 그래서 A 합집합 B를 구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A집합의 원소랑 B집합의 원소를 더하고 거기서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 한 번을 빼주면 된다라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서 숫자를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납득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나는 그래서 20과 그래서 여기는 35를 더해주고 교집합이 10이었기 때문에 얘를 빼서 계산해준 게 합집합이 돼.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암기 싸움이야. 공식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빨리 외우시는 게 관건입니다. 알겠지? 빨리 외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두 번째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얘네부터는 진짜 정의로 가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전체 집합과 이 안에 속해 있는 A 집합을 기준 잡았을 때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걸 원하는 거야? 안쪽 아니면 바깥쪽? 바깥쪽을 원하는 거야. 즉 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치? 그럼 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잡아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거를 찾아주는 것이 되었느냐라고 보여주게 되면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빼야지 우리가 원했던 원소들이 나오게 되니까 A잖아. 그럼 얘 원소의 개수로 따져도 그럼 그거랑 똑같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그래서 얘 뜻에 따라서 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을 때 여기 색칠이 안 되는 게 A집합이니까 그래서 뭘 빼주면 되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공식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여집합까지 원소의 개수 찾는 거 증명했어. 그럼 남은 게 무슨 집합이니까? 차집합 남았으니까 그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증명해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해서 그럼 나는 차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차집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A집합과 B집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시면 자 어디를 원하는 거야? A 차집합 B면 어디를 원하지? 1, 2, 3.
1번을 원하지. 그럼 1번을 원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전체 기준을 A로 잡았을 때 뭐만 날려버리기만 하면 오케이? 아니지. 여기만 날리면 되지.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A밖에 없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라는 거를 전체로 잡았을 때는 그냥 같이 겹치고 있었던 교집합만 날리시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A라는 원소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을 날려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가 원했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고.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합집합의 개념에서 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합집합의 개념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그럼 여기는 합집합에서 누구를 날려버리기만 하면 여기만 남을 거니까 이때는 B를 다 같이 날려버리면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 전체로 잡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여기로 전체로 잡는 거야. 그럼 여기로 잡으면 여기를 다 날려버려야 얘만 남지. 그걸 공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합집합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A 합집합 B에서는 그래서 누구 날려버리면 되냐면 그래서 B 집합 날려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편한 거 쓰면 되는데 뭐가 편해?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서는 솔직히 앞에 게 편하거든요. 근데 조건을 앞에 걸로 잘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도움됩니다. 시간 줄이는 게 목표니까 우리는. 됐죠? 그래서 공식을 더 편한 거를 쓰자 이것도 맞긴 맞는데 그 공식을 더 편한 거를 쓰기 이전에 시간을 줄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공식들은 다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차집합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답을 완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하면 공식 4개 됐지. 그래서 이 4개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호로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말로 외워. 그러니까 여집하면 전체에서 나인 거를 뺀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기호가 바뀌어도 너네가 똑같이 적용해서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봅시다. A 여집합을 구할 거고 전체 집합 줬고 A 집합 줬고 B 집합 줬고 합집합을 줬습니다. 다시 그럼 여집합을 구한다. 그럼 누구에서 누구 날려버리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여집합은 누구에서 누구 날리면 돼? 전체에서 A 날리면 되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결국 누구 날려버리시면 되냐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날리면 되겠군요. 다시 그래서 나는 30에서 13 날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돼.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17 이렇게 나왔고요. 차집합이죠. 그럼 차집합은 솔직히 지금 봐봐. 교집합이 줬어 아니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나한테 준 게 합집합이므로 그럼 합집합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럼 합집합을 이용해서 구했을 때는 A 날려야 돼, B 날려야 돼. 합집합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봤을 때는 B를 날려야 A 차집합 B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 합집합에서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B의 집합의 원소를 다 날리면 그만이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이 25였고 거기서 B집합이 15니까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럼 25 빼기 15 하시면 됩니다. 얼마야? 그래서 정답은 끝. 10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우리 7번.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긴 쉬워. 그래서 여긴 그냥 빨리 갈 건데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지금부터. 맞춤형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딱 잡아라. 어떤 것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냐면 딱 하나. 얘네 그림 그릴 때 얘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빨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그림으로 구하세요. 식으로 구하는 거는 의외로 되게 답답한 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식으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집합으로 구해서 그림으로 풀겠다 이 생각으로 가자. 알겠지? 그래서 보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80개. 그럼 이렇게 그냥 숫자 쓰세요. 이렇게 쓰면서 출발하는 거야. 다. 됐지? 그냥 그림으로만 볼 거야. 됐지? 그러면 A 집합도 있어. A가 얼마래? 지금 보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52개가 있고 B 집합이 있긴 있는데 교집합이 있었어 아니면 없었어? 보니까 있지. 그럼 교집합이 있었고 그럼 여기 있는 교집합 잡아서 나는 여기 있는 얘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알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 20개. 그럼 여기에 20개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20개까지 써놔. 그럼 이제 다 보이잖아. 얜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전체가 52개인데 52개는 여기랑 여기를 합쳐서 52개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쪽이잖아.
그럼 얘가 몇 개라는 것도 찾아줄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면 돼. 그럼 이제 얘만 알면 그만일 것 같지. 그래서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으면 20 더하기 x가 우리가 원했던 b의 원소야. 됐지? 그럼 여기만 찾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와 있어. 여기.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바꿀 수 있어 아니면 없어? 있어요. 이거 무슨 법칙으로 바꾸면 되지? 그치? 드라고 뭐 드라군이야? 뭐 스타크래프트 아니야? 뭐 드시원 드숑? 드숑 그 프랑스의 그 작가 아니야? 작가? 너 뭐 음악 작가랑 헷갈리니? 드루시원 드바라. 야, 사람 억울해야겠다. 왜 개명을 해 자꾸? 아, 드시는 맞아요. 근데 왜 개명을 하고 있어? 드모르간. 드 모이칸 차라리 이랬으면 나았지. 미안해. 미안해. 얘 표정 썩었다. 요 미안해. 안 칠게. 얜 웃겼나 보다? 너 은근히 이쪽 취향이구나? 넌 요쪽 취향이야,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자애들이 제일 싫어해. 맞지? 아재 개그 치는 남자 별로잖아. 아재 개그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얘기했어. 막 이렇게 뼈를 때린다고? 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여집합 다 빼는 거는 가능하지. 그래서 여집합을 빼면 그래서 누구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야? A 교집합 B 아니면 A 합집합 B. 합집합이 그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얘네만 아니면 된다지. 어디야? 전체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를 알려줬어요. 얘가 몇 개라고? 13개. 여기가 13개라고 준 거야. 그럼 어차피 전체 집합 80이라는 건 여기 13개랑 여기를 다 더한 거랑 같은 거지.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럼 뭐야? 아하!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석적인 풀이로 가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할 거니까 얘의 반대가 되면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얘 전체 집합에서 나는 얘네 여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집합이 여집합을 빼줘서 나오게 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채 80에서 나는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13을 빼줬던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였던 67이 우리가 원했던 합집합이고 그 합집합이 결국은 누구 더한 거랑 같냐면 그때 여기는 얘 A 합집합 B가 우리 저기 있는 1번 공식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번 공식에 의해서 나는 A 집합의 원소, B 집합의 원소 더하고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준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X로 잡아가지고 구해도 답은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보자. 이게 정석인데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보게 되면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있어? 아니면 없어? 없지. 왜? 아까 내가 은연중에 던졌던 힌트만큼 딱 이렇게 잡으면 1, 2, 3, 4 다 더한 게 얼마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80이잖아.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지. 그럼 보이거든.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얘네들 그림 그려서 보게 되면 결국 나는 52에다가 x 더하고 13 더한 게 80이에요. 그렇게 해서 x가 누군지 알면 어차피 nb는 2번, 3번 더한 거니까 답 나와요? 아니면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큰 정답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얘 공식부터 좀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얘 시간 재드릴 테니까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 풀고 뒤에 있는 거 그냥 다 푸세요. 알겠습니까?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잡아줬을 때 8번.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을 여기 이제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오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실생활 문제에서 푸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는 것.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잘 한번 보시면 얘네 어떻게 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앞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가면 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지금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닥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지? 가볼게요. 1번입니다. 전체 학생이 총 몇 명이었는데 40명인 어느 반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 한 문제, 과학 문제 한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했대. 그때 수학 문제 맞춘 애가 22명, 과학 문제 맞춘 애가 18명, 그리고 모두 다 맞춘 애 아니면 모두 다 틀린 애. 모두 다 틀린 애를 10명이라고 잡아줬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수학 문제만 맞춘 애 아니면 틀린 애? 맞춘 애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문자야. 그럼 우리가 어쨌든 얘네가 한글로 주어졌으니까 되게 그지 같거든.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네 바운더리 안에 넣을 애랑 바운더리 바깥에다가 둘 애들을 이제부터 구별해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일단 해시태그부터 적어드리면 일단 맞춤형 전략 1번. 무조건 얘네들은 뭐 해주는 게 시작이냐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얘네들은 뭐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아이디어가 무조건이에요. 항상 그랬어. 뭐를 문자로 설정할 것인지를 잘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포인트는 문자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문자로 잡아내서 우리가 안쪽에다 넣으래, 바깥쪽에다 둘 애를 구별할까? 이걸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방법이 됩니다. 됐니? 네. 그럼 니네가 이제 결정해봐. 문자로 잡을 거는 수학 문제 맞춘 애, 과학 문제 맞춘 애를 문자로 잡을래? 아니면 틀린 애를 문자로 잡을래? 지금은. 그치? 궁금해하는 게 맞춘 애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맞춘 애를 A로. 됐어요? 과학 문제 맞춘 애를 B로 잡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문제를 맞춘 애가 A집합의 원소가 된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1번을 보게 되면 전체 학생이 40명이니까 전체 집합을 내가 40명으로 잡았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학 문제 맞춘 애가 A집합이니까 그럼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명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명? 22명. 그리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얘가 18명이고. 자, 모두 맞춘 사람을 줬어요? 아니면 모두 틀린 사람을 줬어요? 틀린 사람이면은 우리가 맞춘 사람을 A, B로 잡았잖아. 그럼 틀린 문제라면 얘네들의 집합을 구하는 거 아니면 얘네들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야? 틀린 거를 찾은 거는? 그러니까 맞췄다의 반대말인 거잖아. 그럼 맞췄다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반대말이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그걸 여집합으로 잡아야 돼? 차집합으로 잡아야 돼? 반대말은 여집합이잖아. 나인 거의 반대니까. 그래서 맞춘 사람을 A, B로 잡았다면 틀린 사람들은 걔네들의 여집합으로 잡아야 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네 A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과학도 같이 틀린 거니까 B의 여집합에 같이 틀렸대. 그럼 같이 틀렸으니까 교집합 구해야 돼요? 아니면 합집합 구해야 돼요? 같이 틀렸으니까? 교집합. 동시에 틀리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을 알려준 거고 얘가 현재 얼마가 되었냐면 10이 된 거야. 그럼 나한테 준 정보가 이거거든. 그럼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전체 집합은 40명. 그럼 나는 여기에 이렇게 바운더리 치면서 나오게 되는 A집합과 B집합이 있겠지. 맞나? 그럼 A집합이 몇 명? A집합 몇 명? 22명. 그 다음에 우리는 B집합 몇 명? 18명이니까 B집합 이렇게 잡아서 18명. 그리고 쟤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드 아저씨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드 아저씨 가지고 와서 여집합 밖으로 빼면 얘는 누구의 전체 여집합이 되어버리니까 A랑 얘 합합. 그치?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돼버리니까 합집합의 반대말이 돼버린 거죠. 즉 1, 2, 3, 4 중에 몇 번이야?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몇 명이라고 준 거야? 10명이라고 준 거야. 다시. 그럼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를 빼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22 마이너스 x고 여기가 지금 현재 18 마이너스 x라고 잡아줬을 때 나오는 얘네 셋을 더한 건
4번을 전체에서만 빼준 거랑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따라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합집합을 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됐어요? 그럼 1, 2, 3번에 더한 거니까 결국 나는 22-x랑 여기 있는 x랑 그 다음에 18-x를 계산한 것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다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게 이쪽이니까 그럼 여기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여기를 x로 잡으면 맞아? 그럼 어차피 교집합도 구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몇 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 여기 둘을 아우르고 있는 게. 그래. 여기는 2번, 3번, 1번 잡았을 때 2번, 3번 더한 게 18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뭐야? x 더하기 18.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석대로 풀자 이렇게 된 거고 얘를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문자로 잡아서 나머지로 가버리게 되면 얘는 이 정보를 줘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x 더하기 18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는 공식으로 쓰는 거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쓰는 거니까 그냥 내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만들어낸 거 이렇게 해서 합집합 30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해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거든. 그럼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얘가 30이다. 이거 풀어주게 되면 X 나오지. 이게 원하는 답이잖아. 그래서 정답 얼마나 하는 것도 찾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야. 됐어요? 그래서 뭐야? 그려보는 게 좋아. 그려보면 그래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풀이가 좀 간단해지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를 풀 때는 웬만하면 그리라고 해요. 그래서. 됐냐? 그러니까 그려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지? 그럼 1번 끝났고 그럼 2번 보자.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이 별표 좀 들어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발 부탁이다. 우리 머릿속에 좀 탑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탑재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얘 그대로 출력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출력을 해야 돼. 출력을. 알겠지? 야, 얘는 출력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잡아주게 되면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좋습니다. 전체 회원이 몇 명? 60명. 어느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누구를 등산한 인간이 42명? 설악산을 등산한 인간이 42명. 지리산을 등반한 사람은 33명.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궁금해하는 게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인간이면은 둘 중에 하나만 등반한 인간? 모두 등반한 인간을 궁금해합니다. 다시. 그럼 얘가 여집합이나 이런 조건들을 다 주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오케이 주어진 정보라고 생각하고 일단 얘네들을 문자로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수의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냐면 60명 되십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나는 설악산에 등산해 본 사람과 지락산이었나? 지락산은 지구 오락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리산 등산해 본 인간을 알려줬고 그리고 모두 등반한 사람들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반한 사람을 문자로 잡는 게 좋아? 아니면은 등반 안 한 사람을 문자로 잡는 게 좋아? 등반한 사람을 문자로 잡는 게 낫겠지. 그래서 설악산 등반한 인간을 A로, 지리산 등반한 인간을 B로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둘을 모두 다 등반해 본 사람이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A집합을 잡으면 그럼 여기 있는 A집합이 42명이고 여기 있는 B집합은 얘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되냐면 33명이 되며 갑자기 내가 너무 궁금해하는 건 교집합이다, 합집합이다? 그치. 내가 궁금해하는 건 둘의 교집합을 궁금해한다예요. 근데 얘가 값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로 떨어지는 거를 궁금해하는 거야? 최대최소라 그랬으면 이번엔? 얘 값으로 떨어져야 돼? 범위로 떨어져야 돼? 이번엔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더러워. 그럼 이 범위를 구하는 문제에서 그림을 그린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범위를 구하는 문제에서 그림을 그린다.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어차피 얘가 집합이 어떤 모양인지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럼 집합이 어떤 모양인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갑자기 뭘 궁금해하는 거냐면 집합이 없는 거잖아. 집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전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얘네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들을 다 펼쳐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1번이랑 좀 다르거든. 1번은 집합을 아예 고정시켜 놓고 값이 하나 정해졌으니까 거기서 니네가 답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얘는 그게 아니야 전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야? 얘네들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아니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뭐야?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궁금해하는 게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집합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A랑 B의 교집합은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얘네들의 무슨 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합집합을 빼준 게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합집합을 빼줘서 계산할 수 있다.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때 여기서 고정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여기 앞에 있는 40이랑 두 번째 있는 33이고 여기 있는 교집합을 궁금해하니까 여기를 X로 잡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해지면서 얘가 관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합집합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합집합이 될 수 있는 가지수예요. 됐어? 그럼 합집합은 어차피 등반한 인간들을 다 더한 게 합집합이야. 그치? 근데 이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개 쉬워. 왜? 그냥 둘 중에 하나라도 다 뭐 해본 인간이면 되기 때문일까? 등반에 다 해본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다시 뭐냐면 등산을 했건 등산을 안 했건 내가 가지고 있는 표본이 60명이에요. 그럼 60명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60명보다 더 많을 수는 있니? 없거든. 그럼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라도 한 인간들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안 한 사람이 아예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를 다 한 거야. 그럼 그게 최대값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합집합의 범위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많으려면 어떻게 되는 게 제일 많을 수밖에 없냐면 그냥 다 되면 돼.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다 하면 되는 인간이 제일 많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보다 작거나 같음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건 쉬워요.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전체니까 얘를 구하는 건 쉬워. 문제는 최소값 찾는 게 애매해. 됐니? 그럼 이 최소값은요. 어떤 집합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냐면 이 지리산에 등산한 인간이 설악산에 등산한 인간보다는 무조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적지. 근데 이 인간들이 싹 다 설악산을 해봐도 돼? 아니면 안 돼? 그게 되지. 그러면 뭐야? 전체 합집합 쪽이 어느 쪽으로 투영이 될 거냐면 일로 가버리게 되면서 그냥 뭐야? 얘가 단독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얘가 이 집합과 이 집합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기 B만 단독으로 갔다 온 인간들을 계속 떠야 되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가장 작게 만들어버리고 싶으면 이 자리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없는 게 좋은 거야,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없는 게 좋은 거거든. 그럼 이 자리가 없는 게 좋은 거면 그럼 이 자리를 빼는 게 나아 아니면 넣는 게 나아 빼는 게 나아? 이게 빼는 게 훨씬 낫지. 그럼 얘를 빼볼까? 이 생각으로 가보게 되는 거예요. 납득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한번 빼볼까? 이 생각으로 가봤을 때 그럼 얘를 지금부터 그래서 빼자고. 그럼 얘를 날려봐. 그러면 얘가 아예 없어지려면 여기 있는 이 인간들이 다 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적은 명수를 가지고 있었던 지리산 등반 인원이 싹 다 설악산에 갔다 와버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갔다 온 인간들은 다 그냥 뭐야? 설악산 갔다 온 인간들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제일 작은 거지.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얘가 없어졌을 때, 즉 부분집합이 되었을 때가 가장 작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납득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 잡는 거는 그래서 누구냐면 이게 부분집합 관계일 때가 제일 조금해요. 더해지는 게 없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추가적으로 뭘 더하는 게 없으니까 부분집합 관계일 때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뭐야? 부분집합일 때를 최소값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집합일 때 그러면 더 큰 집합이니까 그래서 A의 원소의 집합이 가장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의 원소가 42일 때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 어차피 나는 40이랑 60 때려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각각의 최대 최소야. 맞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면 정답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둘 더한 게 뭔지도 찾아주는 것. 여기까지 가주면 돼요. 납득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고 알겠냐? 됐나?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요 130쪽에 있는 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8-1번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자 5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최대값 최소값 잡는 거 이제 할 수 있겠어?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꼭 공식 쓰세요. 알았지? 걔네들은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니네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끝이겠죠. 근데 우린 더 나간다 그랬으니까 136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명제를 좀 시작할 건데 지금 명제를 하는 이유는 여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금 하는 거 정도까지는 쉬워. 이제 집합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집합은 기호를 쓰는 거라서 조금 복잡하게 다가온다면 명제는 이걸 집합이랑 연결하는 게 그지 같은 거지 그것만 아니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집합이랑 오늘 연결하는 거를 좀 보여준 것까지 가는 게 진리집합이라 그래서 거기까지 갈 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합이랑 연결되는 연결고리까지는 보여주는 게 맞아. 그래서 연결고리까지 보여줄 거라서 일부러 여기까지 뺄 거야. 다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됐어요? 익숙해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얘는 집합이랑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첫 문제는 쉬워요. 명제라는 건 뭐냐면 문장이야. 문장인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문장은 뭐냐면 얘네들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 혹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true or false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true or false가 동그라미 칠 거는 여기 분명하게 판별한다. 다시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지만 그게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감자는 맛있다. 뭐 명제인가요? 사람마다 다르잖아. 너 감자 좋아해? 싫어하지? 너 감자 좋아해? 봐봐. 다르잖아요 벌써. 그치? 여기까지는요. 난 감자튀김 좋아하거든요. 난 감자튀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우리는 생감자 먹으면은 엑! 여기는 오 이러면서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르지.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이는 사이 합수다. 이거는 그래서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 맞지? 왜? 누가 물어봐도 얘는 참이니까 아니면 구라니까 얘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이니까 얘는 맞아. 그래서 2번은 명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명제를 만들어주는 즉 명제의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의 요소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문장의 요소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3은 4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건이니 문장이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조건이야 문장이야? 이건 조건이 돼요. 왜? x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얘는 그래서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험 문제 얘네들 구별하는 거 나와? 아니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는 건데 명제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얘네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내가 그냥 다 해드릴 건데 같이 적으면서 와. 옆에 있는 문제들은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명제인 거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지금 여기 1번 문제니까 그래서 명제 찾으러 가봅시다. 고고. 자 1번 삼각형의 세대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 명제예요? 명제 아니에요? 명제지. 그럼 얘 명제라고 얘기하면 얘가 내 참거진 얘기해봐. 이거 참이에요? 구라예요? 이거 참이지? 그래서 명제 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2번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명제예요? 아니지. 얘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거짓이 분명히 달라지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너의 이름은 조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세 번째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이거는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예요. 명제 맞지?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이거 명제 맞잖아요. 왜? 최소 공배수가 24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실제 구해보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얼마니까 최소 공배수가? 24. 맞아. 4랑 6의 최소 공배수가? 12. 이거 2로 나누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10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얘는 24라고 할 거야? 10이라고 할 거야? 10이라고 할 거니까 얘는 참거짓이 분명하잖아. 그럼 얘는 명제 맞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명제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다. 이거 무조건 명제.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래서 일단 얘도
판단해보면 참거짓은 분명히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얘는 명제 맞지. 그럼 얘는 짝수를 곱하면 2의 배수로 다 곱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수에다가 2, 4 이런 거 다 곱하면 얘는 짝수가 돼 아니면 안 돼? 2, 4 이런 거 곱하면? 되잖아. 다 짝수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제고 얘는 그래서 참이야 아니면 구라야.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끝났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알겠지? 명제는 참거짓이 분명하게 구별돼야 돼 안 돼야 돼? 구별돼야 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갑시다. 138번. 138쪽에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냐면 그냥 조건은 조건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조건들이 뭐가 되게 하는 것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냐면 밑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잡았을 때 걔가 말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그 X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을 묶어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그걸 진리집합이라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자. 자연수라는 부분집합이 있을 때 그때 저기 있는 조건 P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여기 있는 조건 P가 뭐의 약수들을 모아놓은 것? 4의 약수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진리집합 대문자 P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진리집합은 이렇게 그 조건이라는 소문자에 대한 대문자로 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조건은 소문자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으면 그때 여기는 요 대문자 P는 그래서 집합이니까 집합 기호 써주고 뭐의 약수들을 다 모으면 된다는 거야. X가 4의 약수라 그랬으니까 얘네 뭐의 약수를 다 모으면 돼? 4의 약수를 다 모아봐. 그러니까 몇이 될 것 같아? 1, 2, 4. 얘네들을 모아놓은 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명제와 조건의 부정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는 게 그 다음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 같이 한번 보면 봐봐. 그럼 부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뒤집는 거야? 뒤집지 않는 거야?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형철이는 잘생겼다 그랬어. 그럼 부정하는 거. 형철이는 잘생겼다요? 못생겼다요? 그치? 그렇게 가는 거지. 왜 웃어? 맞잖아. 이렇게 해서 아예 반대말로 뒤집은 거 부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이다의 반대말 뭐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부정이고 그 부정을 보통 뭐를 이용해서 표현하냐면 동그라미. 여기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건 앞에 물결 붙이면 그거는 무조건 부정이야. 됐어?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찾는 거야? 아니면 나를 구라로 만들어주는 애를 찾는 거야? 구라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것보단 구라로 만들어주는 걸 찾는 것이 1번이니까 그래서 구라로 만들어주는 거를 찾아주면 걔의 진리집합을 찾는 것이 돼요. 그럼 걔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여집합이 아니면 그냥 집합이야? 그게 여집합이 되겠지. 얘가 애초에 참이 된 애들을 모아놓으면 구라를 모아놓은 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여집합들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그래서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중부정하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돼 있는 거는 이중부정하면 아니다야 아니면은 나다야? 그래서 나다. 그래서 이중부정하면 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과 조건 그러니까 부정과 명제 사이의 관계에서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참과 구라가 완벽하게 반대가 된다는 것도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마지막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데 이걸 잘 봐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봐봐. 지금 얘네 P 또는 Q, P 그리고 Q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다가 내가 이걸 적어드릴 건데 지금부터 멘트 잘 기억해라. 이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그냥 보고 이해해.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P 또는 Q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얘네들을 참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진리집합들이 있을 때 우리는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을 잡았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까? 아니면 둘 다 돼야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건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된다는 거죠. 다시 그럼 얘네들을 집합으로 색칠하면 여기 전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둘의 합집합이 돼 아니면 교집합이 돼? 그래서 얘네 합집합이 또는 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연결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P 또는 Q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P 그리고 Q 이렇게 잡아줄 건데 그럼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으로 확인하셨을 때 그리고니까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돼요? 둘이? 그리고잖아.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니까. 이거이고 이거이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찾는 거니까 겹치는 게 답인 거야. 이해돼요? 납득됐어요? 네. 납득돼요? 둘 다 되는 거?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되는 거를 여기 색칠하면 누구야? 교집합이지. 그래서 얘네 그리고가 교집합으로 바뀌어서 표현돼요. 저 얘기한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정하라는 얘기는 진짜 여기서 봐봐. 부정하라는 얘기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부정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합집합에 누구를 찾는 게 부정이니까 여집합을 찾는 게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드모르간에 의해서 다 나눠 가질 수 있어 아니면 없어? 있지. 그래서 또는의 부정이 이렇게 각각의 부정이 됐을 때 합집합도 드모르간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니까 아니면 안 바뀌어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돼?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어서 그리고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연결됐지. 그래서 이제 집합이랑 연결 지으면 진리집합 때문에 그걸 확인해주면 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거는 그래서 이것만 동그라미 칩시다. 그래서 또는은 얘가 합집합인데 그 합집합을 부정을 하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냐면 동그라미 그리고로 바뀐다.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납득됐습니까?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 그리고라는 교집합도 잡아줬을 때 그럼 얘도 부정을 잡을 수 있겠지. 그럼 얘 부정을 잡겠다는 얘기는 다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을 찾는 거니까 여집합 다 나눠 가져야 돼? 안 나눠 가져야 돼? 나눠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근데 교집합도 뒤집으니까 교집합이 돼? 합집합이 돼? 합집합. 그래서 뭐야? 여기 있는 얘 동그라미 그래서 그리고가 부정을 하면 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자. 그리고 부정하면 그래서 얘가 또는이 된다. 여기까지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돼요. 다 됐어. 이게 다야. 됐지? 그러면은 2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조건 명제를 부정 먼저 해보고 진리집합까지 오늘 한 번에 쫙 다 보고 끝낼 건데 여기 밑에 문제들을 너네한테 내가 그냥 이거 숙제로 다 던질 거야. 꼭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교재 문제 푸세요. 프린트 푸세요. 알겠지? 꼭 먼저 풀어봐라. 알겠지? 여기는 내가 시간 쓰는 게 좀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안 쓰는 중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컴 봅시다. 자, 부정해보자. 1번.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제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네 부정하면 일단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를 부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합성수랑 소수 된다야 안 된다야? 부정하라니까? 그러면 아니고 아니고의 부정이잖아. 그러면 아니고 아니고의 부정이니까. 그러면 아니다요? 맞다요? 아니다의 반대말을 얘기하는 게 부정이지. 그럼 아니다의 반대말은? 맞다잖아. 그러니까 1은 합성수 맞고 소수 맞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번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준 게 합성수 아님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치? 그리고 우리는 소수 아님 이렇게 준 건데 근데 아니고라는 얘기는 그리고로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교집합으로 연결돼 있었던 조건이야. 그럼 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성수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야? 합성수 맞다야. 맞아요? 그래서 합성수가 되고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예요? 소수다. 맞지? 그런데 그리고였던 교집합도 부정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또는 합집합이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합집합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 이게 정답인 거야. 됐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각 조건을 그냥 뜯으면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은 그래서 뭐이고 라고 얘기하냐면
합성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수다 이렇게 적어줬을 때 얘네들을 연결하는 게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부정하다 보니까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으로 연결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납득돼요? 이해됐어요? 자, 우리 이제 국어를 해보자. 자, 이제 국어야, 국어. 코리안을 해보자. 알았지? 여기 아니고라는 거는 합성수가 아니다. 그리고의 줄임말이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합성수 아니고, 그리고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쓴 거지. 그럼 얘를 부정하라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는 게 답이야. 그러면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는 거야. 주어는 부정하지 않아요. 얘가 아니다, 맞다라고 하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동사를 부정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합성수 맞다, 소수 맞다. 근데 그리고도 또는으로 바뀐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제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 부정해 봅시다. 그럼 2번은 A랑 B랑 C랑 같다는 결국 A랑 B는 같다랑 나는 B랑 C는 같다 이렇게 잡으면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게 그리고게 아니면은 또는 이게 그리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도 되고 쟤도 같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을 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를 부정하면 A랑 B는 뭐하다? 다르다. 그 다음에 B랑 C랑 같다를 부정하면 B랑 C도 다르다. 근데 교집합도 부정하니까 뭐가 된다? 합집합이 된다. 그래서 쟤를 부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A랑 B가 다르고 B랑 C가 다른데 얘네들을 그리고로 연결한다. 또는으로 연결한다. 또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3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not P 또는 Q라고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뭐 하란 얘기냐면 부정하란 얘기니까 그럼 여기 있는 not을 밖에 한 번 더 붙여서 안쪽에다가 다 나눠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거든? 그러면 얘를 나눠 가지니까 그러면 얘를 얘기하면 not P야 P야 얘는 P 그리고 Q는 not Q야 그냥 Q야 not Q 그때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게 또는이니까 그리고니까 그치 또는도 부정을 받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로 바뀌죠. 그래서 P 그리고 not Q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게 돼요. 맞아요? 그럼 P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조건이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Q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뜯어서 봤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조건은 여기 있었던 얘가 그럼 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 그리고 x가 2보단 작거나 같다 둘을 연결해주는 게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리고지. 그러니까 연결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부정해주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 다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를 부정하니까 그럼 크다야 작다야? 작다. 근데 여기선 안 포함했던 애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요. 그치. 부정이니까 다 반대가 돼버리면서 안 포함했던 애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작거나 같다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는 이렇게 해서 부정이 되고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해봐. 그럼 얘는 2보다 어떻다가 돼? 2보다 크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네 연결하시면 답이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둘의 무슨 범위 찾아준 게 답이라고요? 둘의 무슨 범위 찾는 게 답? 겹치는 범위. 됐지?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던가 2보다 크다를 잡아준 여기에서 나는 여기 있는 0과 5 사이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잡아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리면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걸 아니까 그럼 여기를 읽어주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잘 잡으면 되고 마지막 3번 진리집합 문제만 빨리 풀고 끝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진리집합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일단은 무조건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조건이 아무리 한글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전체 집합이 지금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1, 2, 3, 4, 5, 6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어디서만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요? 1, 2, 3, 4, 5, 6에서만 얘기해 주는 게 답이야.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보세요. 그러면 납이지. 그럼 우리는 소수이다를 원하는 거야? 소수가 아니다를 원하는 거야? 소수가 아님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 집합 중에서 소수가 아닌 거를 찾아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소수가 아닌 게 누굽니까? 1, 4, 6이죠. 그러니까 얘네 진리집합이 1, 4,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돼요? 2번은 P 또는 Q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 소수이거나 아니면 요 방정식의 해를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소수이거나 방정식의 해를 되는 거. 이렇게 찾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소수를 진리집합으로 찾으면 누구죠? 소수 찾으면 누구죠? 2, 3, 5, 9. 자, 여기 방정식은요, 풀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 풀어주면서 얘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그걸 x값으로 잡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얘 방정식을 풀어서 x값으로 잡으면, 그러면 얘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x-3 곱하기 x-4. 그치, x-3이랑 x-4 둘 곱한 게 0이니까 x값이 누구랑 누구만 돼요? 그래서 x가 3과 4가 나옵니다. 납득되지? 그럼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면 둘 다 겹치는 거 찾는 거야?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집합 찾는 게 정답이야? 교집합 찾는 게 정답이야? 합집합을 찾는 게 정답이니까 합집합 읽으시면 돼요. 그럼 얘네의 원소는 몇몇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케이, 잘 배웠네. 그래서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왜 굳이 집합이랑 지금 바로 붙여서 설명하는지 알겠지? 집합이랑 기억을 해야, 집합이랑 같이 묶어놔야 편해요.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마지막 납피 그리고 큐지. 다시 그럼 소수인 거를 찾는 거야? 소수가 아닌 걸 찾는 거야? 소수가 아닌 애들, 즉 1, 4, 6들 중에서 그리고 큐야. 그러면 큐와의 교집합을 찾는 거야? 아니면 합집합을 찾는 거야? 교집합이야. 그러면 소수가 아닌 애들 중에서 저 방정식의 해를 찾아준 게 정답인 거지. 얼마야? 4밖에 없지. 그래서 얘 답이 그래서 누구라고요?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쉽지.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처음 할 때가 제일 쉬워. 대신 처음 할 때 잘해와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명제도 집합이랑 마찬가지로 개념이 연결됩니다. 꼭 복습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토요일 날 봅시다. 고생했어요.